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큰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8월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한국 수출품 대부분에 15%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이게 사실상 13년간 유지됐던 한미 FTA의 무관세 시대가 끝나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이슈를 포함한 최근 비즈니스 뉴스들인데요. 관세 충격부터 시작해서 K뷰티 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 또 중국 관광객 유치 문제, 기업들 소식, 정책 변화까지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들, 그리고 또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올 미국의 상호관세 일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8월 7일부터 15% 관세가 붙는데 이게 자동차, 화장품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거의 전부에 해당됩니다. 거의 전부요. 네, 기업들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15%면 정말 엄청난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가격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 하냐 고민이 깊겠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잖아요. 네, 맞아요.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수익성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줄타기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현지 생산이나 마케팅 강화 이런 것 외에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근데 또 이런 환경 변화가 약간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게 K뷰티 시장인데요. APR이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APR이요? 네, 들어봤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 7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그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K뷰티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와, 정말요? 아모레를 제치고 대단하네요. 네. 2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110%, 영업이익은 200% 급증했어요. 아니, 비결이 뭔가요, 도대체? 그 메디큐브 화장품이랑 AGR 뷰티 디바이스 결합 전략 그것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드웨어인 뷰티 디바이스로 고객을 유인하고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자사 소프트웨어, 즉 화장품을 쓰게 만드는 거죠. 아하, 일종의 락인 효과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객 생애 가치, LTV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게 D2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를 통해 얻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 기반. 네, 이걸로 R&D도 빨리 하고 마케팅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요즘 같은 관세 시대에는 자체 물류만이나 현지 법인 운영에도 훨씬 유리하죠. 확실히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굉장히 민첩한 접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는 근데 관광산업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9월 말부터죠. 2026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 중국 방문객 수가 이미 코로나 이전의 한 9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로 정말 날개를 달 거라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관련 주가들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단체 관광객들은 구매력이 높잖아요. ARPU, 그러니까 1인당 지출액 자체가 높아서 럭셔리 브랜드나 면세업계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게 이제 지방공항이나 지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단체 관광객 유치 경쟁만 할 게 아니라 요즘 꾸준히 늘고 있는 개별 자유여행객, FIT라고 하죠. 이분들을 사로잡을 만한 독자적인 컨텐츠 개발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 FIT 유치. 네. 그래야 이제 탈제주 리스크라고 할까요? 특정 지역 쏠림 현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산업들 동향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올해 벌써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번째요? 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굉장히 초강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ESG 중에서도 S, 즉 안전, 세이프티 문제가 정말로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사업 면허 리스크죠. 기술 분야에서는 또 거대한 움직임이 있네요.
애플이 미국 내에 무려 83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이미지 센서 CIS 생산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아, 삼성이랑 같이 하는군요. 네, 이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외 생산 반도체 100% 관세 발언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 내 생산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고부가가치 공정의 현지화 그리고 메이드 인 USA 딱지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생산 기지화 압력이 정말 거세지는군요. 한편 에너지 쪽에서는 한국전력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 한전 주가 많이 올랐죠. 네, LNG나 유연탄 같은 원료 가격은 느렸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 동결되면서 8년 만에 주가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결국 그 원가랑 판매가 사이의 스프레드,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실적이 개선된 효과죠. 맞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투자 같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네, 그렇죠. 그건 장기 과제고. 그리고 게임 산업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게임즈 요즘 분위기 좋죠. 슈퍼사이클 진입 이야기도 나오고요. 로블록스나 닌텐도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뭐가 이렇게 이끄는 건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AI 기반 제작 툴이 발전하는 거,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난 거, 그리고 GT6나 닌텐도 스위치 2 같은 대작 출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 복합적이군요. 네, 특히 사용자 제작 콘텐츠 UGC 플랫폼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콘솔과 모바일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IP 확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 하나 짚어보죠.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정책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책 감사 표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원래 정책 형성이나 집행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였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왜죠? 감사 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걸 좀 줄이고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낮춰서 사업 추진 속도를 좀 높여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취지군요. 그럼 감사는 약해지는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대신에 성과 중심 평가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짚어봤는데요.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 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 정책에서 보듯이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현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또 K-뷰티나 관광객 유치처럼 글로벌 확정의 기회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안전 문제라든지 감사 방식 변화 같은 운용상의 변수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는 거네요. 네, 결국은 이런 여러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면서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거나 수익성 개선이 뚜렷한 분야를 찾아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현지화 압력과 글로벌 시장 확장의 기회라는 이 상반된 흐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운영 전략이나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